북한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덤비는 건 현재는 무모한 거예요. 아니 이길 수 있어야 싸우는 거지. 가난하잖아요. 많이 있으면 뭐해? 훈련을 못 하는데? 쏘면 안 나가는데? 자기들이 기습 공격에 성공할지 몰라도 쫄딱 망할 건데. 모든 무기 체계는 IT 기술의 베이스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막 사이즈는 줄이면서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박수 제일 많이 치는 것이 군인들이나 올림픽 가서 1등 하는 거예요. 1등하면 굉장히 기분 좋고 내 세금 내는데 우리 무기가 좋으면 좋죠. 왜?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많이 해요. 특히 70여 년 동안 남북 대치할 때 우리가 수많은 세금을 냈는데 지금도 우리가 뭐 북한한테 꿀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자꾸 물어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우리보다 병력도 많아요. 한 2배 이상. 128만 대 50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기수, 육군, 탱크수, 자주포수, 방사포수 이런 거 다 많아요. 우리보다 2배 정도 되고 장갑차만 우리가 많아요.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 척수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수상함 같은 경우는 정말 조물애기 전력이고 작고 노후돼 있고 천안함 같은 게 제일 커요. 우리는 천안함의 10배 정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높고 그다음에 잠수함 분야는 북한이 숫자로 많아요. 우리보다 30년 먼저 시작했고 그러나 잠수함도 이제는 76척 대 21척인데 우리가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현대전은 먼저 보고 못 쏘게 하고 내가 먼저 쏘고 이런 것이 전략인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우위다. 그래서 북한이 병력과 장비 수는 바라도 성능과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먼저 보고 못 쏘게 하고 우리가 먼저 쏘고 그런 전략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군이 없어도 핵무기를 아니면은 다 우리가 압도해요. 왜냐? 북한은 우리한테 한 8, 90년 지나면서 아유 경제력이 너무나 차이가 나. 체제 경쟁에서 졌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시장 경제주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정도 되면은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비대칭 무기랑 만든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그거는 뭐 거의 탑이잖아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싱가포르로 오라, 하노이로 오라, 미국 대통령을 이 정도 할 만큼 됐으니까 일단 세계 핵무기는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그다음에 미사일 전력은 과거 러시아 망하면서 1990년대부터 계속 미사일 기술자 다 초청해가지고 SLBM까지. SLBM은 골프급 잠수함을 갖다가 다 분해 소지해가지고 SLBM 만들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무기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뭐 우리가 워낙 따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대칭 무기 만들면 핵 미사일, 핵은 위에 있고 우리는 안 가지니까 미사일 우리는 훨씬 앞서가요. 러시아 거 거의 다 이제 카피했기 때문에 잠수함도 러시아나 중국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보다 30년 먼저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모든 무기 체계는 IT 기술의 베이스예요. 그것이 기본이 돼야 첨단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IT는 세계 탑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거의 다 그런 기술이 집약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능에서는 압도한다. 그래서 핵 무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데서 안심해요. 그러나 핵무기는 북한이 쏜다고 생각하면 가장 우둔한 멍청한 짓. 핵무기는 자기가 쏘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2년 8개월 동안 끌면서 핵무기를 못 쓰잖아요. 그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탄받고 전 세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공갈무기다, 핵방무기다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주민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어. 어렵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구축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못 살아도 핵무기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핵무기 만드는 게 뭐야? 굶주리고 헐벗고 똑같잖아.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쓰겠다. 전술핵무기라는 건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거는 남한을 평정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 그래서 잠수함에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집어넣겠다. 이것이 거의 이제 천진공과는 첩경이에요. 핵, 미사일 중에서도 SLBM, 잠수함에 집어넣는 게 가장 탑이에요. 왜냐? 육상에 있는 핵무기는 다 공격받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데 물속에 숨겨놓은 공격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핵무기를 제외하고 기타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압도하니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하면은 한미 동맹. 이것에 의해서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미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세금 잘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니 가장 최상의 무기 퀄리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수출하고 있잖아요. 방위사업 수출, 탱크, 뭐 K9 자주포 이런 건 탑셀러, 베스트셀러. K9 자주포 같은 건 막 60% 이상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는 숫자에서는 우리가 밀리나 성능에서 그다음에 전쟁 수행 방법에서 우리가 압도하고 거기다 미군이라는 28,500명이라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기 때문에 걱정 안 했습니다. 세금 잘 내셨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배가 많은 거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상시에 운용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뭐해? 훈련을 못 하는데? 쏘면 안 나가는데? 이번에 뭐 러시아에서 북한산 미사일 22발인가 쐈는데 2발만 명중했다고 러시아에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창피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전쟁 수행 전략 중에 가장 앞선 게 기습 전략이에요. 기습 전략.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빨리 쏘는 거. 그렇게 할 때는 숫자가 많으면 좋죠. 빨리 쏘고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쏘기 전부터 우리 파악한다. 그거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빨리 쏘고 기습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방 동시에 막 배 앞에서 게릴라전 하겠다. 그 다음 미군이 오기 전에 속전속결 끝나겠다. 이게 전략이었는데 그게 지금 먹혀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매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아도 유리한 점은 못 뛴다. 그리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뭐 옛날에 6.25 때는 막 탱크 우리 없을 때 탱크 하나 없을 때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전에 기습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금세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돈 없으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돈이 없으니까 계속 무기를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쉬운 말로는 빚어져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러시아 본토도 공격하기 힘들어. 그리고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 무기 지원받아서 하니까 자기 맘대로 전쟁 끌고 갈 수 없죠. 그냥 계속 방어만 하다가 최근에 들었어요. 크루스크를 이제 갑자기 공격했지만은 아무튼 돈 없으면 진다는 건 극명히 표시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사실. 자기들이 기습 공격에 성공할지 몰라도 쫄딱 망할 건데 궁여지책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지금 뭐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 받고 병력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육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K9 자주포, 육군 전쟁하면 탱크 가장 많이 얘기해요. K2 전차 이런 것들. K9 자주포 이거는 뭐 멀리 40-50km씩 포란 말이죠. 이런 것은 압도해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소련에 있는 천군호 이런 것들은 소련에 있는 거 구닥다리 갖다가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아마 부수품도 제대로 없을 거예요. 이렇다고 너무 북한을 깔보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서둘러 개발한 게 미사일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일이 2015년, 16, 17 이 정도까지만 해도 미사일 전력을 막 2,000발 이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압도하고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뭐 대포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고 일본은 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놨어요. 근데 우리가 2021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지죠. 아무튼 북한은 탱크, 미사일 가지고 있지만 미사일 전력은 그런 데로 받을 수 있는데 탱크나 자주포나 이런 건 좀 처져요. 최근에 들어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장사정포로 대표되는 게 이제 600mm 방사포 이런 게 있어요. 거의 뭐 유도돼서 날아가니까 어느 정도 목표까지 정확히 타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600mm면 뭐 400km니까 사거리가 부산까지 다 공격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무섭고 그런데 우리는 2021년도에 이제 그 미사일 지침 해제하면서 현무 4, 현무 5 이런 것들은 뭐 사정거리도 길고 그다음에 지하 빵카까지 뭐 100m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탄두 무게도 8톤 정도 된다. 그러면 엄청난 유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죠. 육군은 그렇고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잠수함이란 말이죠. 잠수함은 핵잠수함보다는 디젤 잠수함이 많으니까 거기는 핵잠수함 없잖아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매일 2-3번씩 올라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 잠수함 함장할 때도 항공기가 제일 싫었어요. 들키니까 숨 쉬러 올라가고 뭐 엔진 충전으로 올라가면 잡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싫은데 제일 싫어하는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P3 항공기고 해상 초계기고 P8이라고 세계 최고 수준의 P8 항공기를 이번에 또 도입했어요. 근데 다 싫어하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해군에서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현역 때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잠수함에서도 잠대지 미사일, 해성 미사일. 그래서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서도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고 미사일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력이 크죠. 그런 건 감히 북한 해군에서 엄두도 못할 그런 세력들이죠. 세계 최고 수준. 공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단 감시 정찰 위성도 떴고,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는 뭐 20km 상공에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금강, 백두 이런 정찰기, 통신 감청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기경보도 있잖아요. 조기경보 통제기는 맨 뒤에서 수많은 전투기를 지휘할 수 있어. 너 여기가, 너 저쪽에 이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뚜렷한 전투 능력을 가진 건 F-35. 이거는 뭐 스텔스기니까, 이거는 뭐 레이더에 콩만하게 나오니까 이게 전투기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건 막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평양에 방북만은 뭐 치밀하다 이러잖아요. 뭐 이번에 무인기에 좀 뚫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항상 자랑하는데,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육해공, 그러니까 월등하다 이거죠. 그래서 현대전은 성능에서 압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탐지, 식별, 컨택을 해가지고 식별하고, 그 다음에 요격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된 거는 우리가 훨씬 앞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가서 본 거는 다 완성했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북한도 우리가 뭐 핵무기 개발했어, 제대로 되겠어, 그거 성능 발휘 못할 거야 이렇게 해도 다 진도 가고 있어. ICBM까지 개발했잖아요. 과거에는 화성 12, 13 쏠 때는 미국에서 뭐 미동도 끄떡 안 했어요. 그러나 김정은이 가서 화성 17형, 18형 쏠 때 다 참관하고 그러잖아요. SLBM 쏠 때 참관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뭐 장난이 아니래. 그럼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간다. 물론 뭐 ICBM 같은 거 우주까지 날아갔다 내려와서 뭐 들어오는데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철제로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수없이 실험하지 않는 한 100%라고 할 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비를 하잖아요. 일단 쏴서 몇 킬로미터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건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도 20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SLBM 쏠 때 청관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가서 본 거.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다 보여줬잖아요. 현무5, 막 그다음에 무인기 뭐 이런 것들 내가 자신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국군날 행사도 너무 자주 하면 피곤하죠. 사관학 때 국군날 행사를 뭐 엄청 피곤했다고. 가서 분열 연습하기 하려면 수업도 빼먹고 그래야 되는데 가끔씩 한번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전투의 일환이에요. 전쟁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상대를 모르면 덤비잖아요. 알면 못 덤비잖아요. PD님이 내 능력을 알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대비를 하는 거고. 아무나한테 붙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려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국군날 행사도 좋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무기 파는 효과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자주 하면 피곤하니까 그런 면도 고려해야죠.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은 모든 무기는 IT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최첨단이냐. 그거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막 사이즈는 줄이면서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200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차관으로 불세나 킬로급 잠수함을 가져와라 했는데 IT 기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가니까 구닥다리인 거야 다. 그러면서 볼 때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전자기탄, 사이버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전쟁 무기들이 발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무기 이런 것들은 다 첨단 무기로 가야 되니까 AI 기능이 탑재된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무인기 같은 건 시작을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무인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후발주자예요. 왜냐면은 무인기가 위력을 드러내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제일 커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때 무인기가 많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거의 효용성이 없었다고.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맨 처음 터졌을 때 한 1년 정도는 터키의 TB2라는 바이락타르는 무인기가 빅히트를 쳤어요. 러시아 전차를 막 1000대 이상 막 격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무인기 5대가 우리 서울 항공을 했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부터 대통령이 뭐 하느냐?
해가지고 후발주자지만 드론보 차단을 만들고 해가지고 후발주자는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드론하고 뭐 무인기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드론은 좀 소형을 걸어 얘기하고 무인기 같은 건 좀 큰 거. 그건 미국이 일본, 러시아,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 정도가 탑 클래스예요. 근데 북한이 2014년도부터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냈었어요. 파주하고 뭐 성주도 사드 기지도 찍고 그랬었는데 북한이 작년에 열병식 때 MQ-9 리퍼라는 미국의 무인기 거기 공격도 해요. 그거는 거기 미사일도 싣고 5톤 정도에 뭐 15km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똑같은 크기의 무인기를 전시했었어요. 작년 23년도에 북한이. 그래서 야 상당한 수준이네 이래 했는데 북한은 원래 보여주기 좋아하는 거니까 과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날아가는 모습 포착된 건 없지만 우리도 미국 거 MQ-9 리퍼를 본따 가지고 우리도 개발하고 있어요. 2025, 6년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는 뭐 미국 거 MQ-9보다 더 우수한 거. 크기도 우리는 한 10톤 정도? 높이도 한 15km, 고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도 무인기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첨단 무기 경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남북한의 첨단 무기는 첨단 무기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앞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북한에서 훈련할 때도 계란에 사상을 집어넣으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 김정은이가 한 말이에요. 그럼 뭐 공군력이 작으니까 그 훈련을 많이 하라 그런 얘기인데 돈 없어서 훈련도 못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바리케이트를 치잖아요. 김정은이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조금 오픈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완전히 철의 장막을 치고 매스미디어 다 차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권 통치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그 나름대로 스위스에서 의학도 하고 한 사람이라 좀 많이 오픈했잖아요. 휴대폰도 집어넣고 그것이 이제 악수가 된 거지. 정부가 들어오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개 돼지같이 살았구나 이거 느끼기 시작하고 탈북민이 35,000, 46,000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정보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이걸 느끼면서 특히 우리의 MZ세대 걔들은 새세대들이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느끼는 거예요. 지금 느끼니까 은근히 당의 말도 잘 안 들으면서도 자기 실속을 차리고 특히 장마당 경제 시장 경제를 돈맛을 하자. 돈맛을 일치 단결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옛날같이 한마디면 죽어라면 죽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 거기다가 뭐 2중 3중고죠. 수해나고 코로나 있고 국제 제재 있고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 위기를 느끼거든. 위기를.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통제도 안 되고 나도 죽을 때 했어. 이만큼 해먹으면 됐어. 누가 나를 계속 암살하려고 해. 정말 피곤해. 에이씨 나 죽고 너 죽자.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핵무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된다. 살짝 얼르고 달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내부 동요가 심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체제가 무너지겠다. 나 내 목숨에 제명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바리케이트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튼튼한 나라는 핵무기 관리를 잘해 2중, 3중 시건장치가 있어요. 혼자 쏘지 못하게. 그래서 블랙박스 들고 다니잖아. 그런데 잘못 사는 나라, 통제가 잘 안 되는 북한이 대표적인 케이스. 뭐 블랙박스 뭐 자기 책상에 있다고 했는데 봤어요 누가? 2중, 3중 돼 있어요? 잘못하면 성질나면 아이씨 눌러버릴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리비아 이런 데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 못 갖게 하는 이유는 그런 불량 국가가 가지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지. 5인 공격할 수 있는 거. 사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냉전 시에도요. 훈련하면 서로 통보해줘야 돼. 핵무기는 통보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날아오는 줄 알고 대응 무기를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았어요.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냥 시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핵무기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는 싸움도 다 그렇고 많이 가진 사람이 손해나게 돼 있어요. 없는 사람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 전쟁에서 주거나 굶어 주거나 똑같은데 전쟁 하나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주민들한테도. 그 정도로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 북한에 비하면은. 이건 경제력 5, 60배 차이 날 뿐더러 겉으로 드러난 것도 엄청 차이 나잖아요. 우리는 뭐 인공수 찍으면 보원하는데 북한 쪽은 시커멓잖아요, 밤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이런 것도 경제적인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나 북한은 손해날 게 없어요. 손해 많이 난 사람이 조심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고
입을 막고 쓸데없이 전쟁 얘기 안 나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대화를 물밑 대화라도 하면서 컨트롤하고 걔들이 심경의 변화를 보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걸 잘못하면은 완전히 대화가 단절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사고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탐지 장비나 요격무기나 그다음에 대량 살상무 이런 것들은 핵을 빼놓고는 다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북한을 전쟁 못 일어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덤비는 건 현재는 무모한 거예요. 멍청한 짓이에요. 아니 이길 수 있어야 싸우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양면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역대 정부 쭉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항상 대화는 했단 말이지. 욕하고 하면서도 비방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면 쟤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그럼 우리만 손해죠. 우리는 뭐 엄청나게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북한에 비하면은 그런 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경계 태세는 항상 대화가 없을 때는 너무나 긴장한 거예요. 우리 군도 긴장해야 돼. 지금 24시간 긴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못 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는 전쟁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은. 피폐해지고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이루었는데 이거를 북한의 경거망동 낮은 사고방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가 유혹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